돈은 이동하는 것이다. 운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운을 타고 어떤 사람은 운이 떨어지며 한 끗 차이로 사람 인생이 갈린다. IMF 당시 달러가 치솟으면서 1달러당 2,000원이 넘어갔을 때 외국 유학을 갔던 사람들은 빈곤에 시달리거나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다. 물론 그 당시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가진 돈을 모두 달러로 바꿔놓았다가 배로 이득을 본 사람 또한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돈을 불리고 어떤 사람은 피땀 흘려 노동을 해도 쥐꼬리만큼 돈을 얻는다. 어찌 보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에너지 차원에서 살펴보면 땀 흘려서 돈을 버는 부류는 따로 있다. 최하층 노동자 계급은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계층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몸보다는 머리를 쓰는 계급이 위치해 있고 이 세상의 계급은 피라미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은 몸을 움직여야 한다. 즉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자신의 그릇 크기에 따라서 성장하는 크기도 달라진다. 가장 최하위 노동자 계급이 올라갈 수 있는 급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 성장해서 올라갈 수 있다. 노동자 계급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 대가에 따른 월급쟁이는 못 벗어난다. 월급쟁이만큼의 그릇을 타고났으면 월급쟁이 중 많이 받는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월급쟁이라는 타이틀은 벗지 못한다. 이것이 각 개인의 한계이다. 월급쟁이 하던 사람이 사업을 하면 대부분이 망한다. 자신의 그릇 크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과 한계만큼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주제 파악을 잘 해야 한다. 높은 계급층은 돈을 번다는 개념이 정착된 것이 아니라 돈을 이동시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엄밀하게 에너지 법칙으로 들여다보면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다. 타고난 운과 재물복, 결단력과 분별력, 그리고 집념이 돈을 자기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러나 노동자 계층은 이런 힘의 요인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해야만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기운이 몰리는 곳에 돈이 몰린다. 사회적 이슈에는 기운이 몰린다. 기운이 몰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이다. 사회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그 사건 사고에 강하게 끌려 들어가면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사건 사고는 사람들의 의식을 끌어당기면서 블랙홀을 형성하게 된다. 블랙홀이 형성되면 에너지가 몰리게 되고 에너지가 몰리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라는 재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즉 기운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몰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방송이나 언론 등은 이러한 이슈를 찾고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 방송이나 언론의 힘은 막강하다. 한번 방송이나 언론에서 다루어지면 사람들이 크게 반응을 하게 된다.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물질적, 정신적 에너지가 수혈된다. 광을 받으면서 물질적, 정신적 수혈을 받은 사람들은 지원이나 도움을 받으면서 기운의 중심에 서게 된다. 지원이나 도움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하였기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얼마나 어떻게 잘 쓰는가를 보게 된다. 에너지를 잘 쓰면 더 많은 물적 자원이 수혈되지만 에너지를 잘 쓰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대중의 칼날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원이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받은 에너지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특정 이슈가 되는 사건에는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전체증이 많은 돈을 기부한다. 돈이 들어오는 곳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으며 돈 때문에 싸움까지 일어나게 된다. 돈 가지고 치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기운은 물질이라는 돈으로 보상을 해준다. 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기운의 중심에 서게 되고 중심에 서는 순간 국민들은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게 된다. 즉, 전 국민의 에너지와 기운을 어떻게 잘 돌려내느냐가 관건이다. 이들은 남들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만 하는 위치에 서게 되고 공인이라는 딱지가 붙게 된다. 이제 이들은 사적인 위치가 아니라 공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으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전 국민이 지켜보게 된다. 연예인들도 광을 받으면 기운이 몰리고 기운이 몰리면 돈이 몰린다. 연예인의 경우 기운이 몰리면 큰 돈을 받고 광고를 찍게 된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언제나 기운의 엣지에 서게 된다.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수만 개의 감시 눈이 붙게 된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행동을 함부로 못하는 것이다. 이미 공인의 위치에 서게 되면 자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섣불리 못하게 되는 이치와 같다. 기운이 몰리면 그만큼 힘이 커졌기 때문에 그 힘에 걸맞은 모범적인 행동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공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의식이 따르는 법이다. 기운이 몰렸을 때, 힘이 붙었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잘 쓰느냐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돈이라는 것은 버는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번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돈의 관리, 욕심과 정에 끌려가지 마라. 돈을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돈을 모아두면 털려고 다가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털려고 들어오는 사자는 욕심 또는 정이라는 감정을 파고 들어온다. 첫째, 욕심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는 여기에 투자하면 진짜 대박이야. 은행 이자보다 더 받을 수 있어. 등등 사람의 욕심을 테스트하면서 들어온다. 이러한 사람은 주변인의 제3자들을 통해 들어온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정으로 들어오는 케이스이다. 나 정말 힘들어. 돈 좀 빌려줘. 한 달만 쓰고 갚아줄게. 이렇게 정을 테스트하면서 들어온다. 이러한 사람은 형제나 친척들을 통해 들어온다. 정에 말리는 순간 본인도 함께 말려 들어간다. 정에 이끌리는 순간과 욕심을 부리는 순간은 돈이 날아가는 순간이다. 20, 30년 열심히 일을 해서 퇴직금을 받고 나오면 꼭 테스트를 하는 사자가 들어온다. 이때 욕심과 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돈은 의미 있게, 값어치 있게 써야 한다. 돈이 나가야 하는 때에 돈을 안 내보내면 꼭 병이라도 나서 털어간다. 돈을 지키는 사람은 매정해야 그 돈을 지킬 수 있다. 정 때문에 창고문을 열어주면 그 순간 그의 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금고지기로서의 자격 박탈이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안 쓰고 묶어두고 있으면 여러 승냥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 돈을 쓰려고 달려든다. 가진 자 혹은 지키는 자는 정에 약해서는 안 된다. 정에 약해지는 순간이 돈을 빼앗기는 순간이며 무너지는 순간이다. 돈을 지키는 자는 좋은 사람이 되어서는 돈을 지킬 수 없다. 이들은 남들에게 두려운 사람이 되어야 함부로 달려들지 않는다. 정이 많고 사람 좋은 사람은 돈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돈을 지키는 사람은 점점 두려운 사람이 되어간다. 지키는 자의 권위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처지는 다르다. 또한 없을 때의 생각과 있을 때의 생각은 다르다. 사람도 돈을 갖게 되면 기운이 변한다. 좀 더 커진 기운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커진 기운에 맞게 변해가는 것이다. 정이 많은 사람, 사람 좋은 사람은 큰 돈을 벌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돈 대신 사람이 주어지는 것이다. 돈은 머무르지 않는다. 돈은 계속 흐르려 한다. 돈은 마치 물과 같다. 돈을 모을 때는 명분을 세워 모아야 안 털리고, 돈을 모으고 난 뒤 돈을 지킬 때는 매정해야 한다. 그리고 돈을 쓸 때는 어이없게 털리지 말고 뜻있게 빛나게 써야 한다. 욕심과 정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것이 돈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다. 어떻게 모으고 지키고 써야 하는가? 어떻게 돈을 모으는가?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먼저 사람에게 정성을 쏟아야 한다. 당장 무언가를 팔려 할 때도 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상대가 지갑을 연다.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절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을 얻어내서 들어오는 에너지이다. 욕심이라는 마음을 자극하든, 동정심의 마음을 자극하든, 감동을 주든 간에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때 돈이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돈을 모으려면 일단 사람 마음을 얻어라. 어떻게 돈을 지키는가? 돈을 지킬 때는 독하고 매정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돈을 써야 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고, 써야 할 때는 마음을 과감하게 내어 돈을 가치 있게 쓰고, 쓰지 말아야 할 경우에는 주변에서 욕을 먹더라도 쓰지 말아야 한다. 돈을 지킬 때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욕심과 정에 이끌려서도 안 되고, 중심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 그래야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어떻게 돈을 쓰는가? 돈을 쓸 때는 자선하듯, 돈지랄하듯 쓰면 망한다. 돈은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이익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먼 미래를 위해 자신의 발판을 다져놓는데 돈을 써야 그 돈이 나중에 나에게 보온을 한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 돈을 쓰면 현재에 없어지고 말지만, 미래를 위해 돈을 쓰면 언젠가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돈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 즉, 무형이든 유형이든 되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곳에 투자하라. 현재를 즐기고 마시는 것에 돈을 쓰면 그 돈은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한 것일 뿐 나에게 남는 것은 없다.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든, 능력과 재능 있는 사람을 돕든, 아니면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돈을 쓰든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아온다. 성공의 에너지원. 돈을 버는 사람은 특유의 진념과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다. 집자는 잡다, 지키다, 가지다라는 뜻이다. 무언가를 강력하게 주려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 물질적 성공도 이런 사람이 한다. 성공에 대한 야망과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어야 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고,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이 없는 사람은 재물을 끌어모을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자신이 꿈꾸는 만큼 에너지를 확장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얼마나 현실화하고 물질화하느냐에 따라 물질적 성공이 좌우된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일단 통이 크다. 조금은 사기성이 있어 보일지라도 강한 신념을 가지고 통 크게 일을 벌린다. 물론 통 크게 일을 벌이다가 흥하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의 길로 가겠지만, 성공을 하는 것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 크게 성공을 한다. 실패를 해본 사람이 성공도 크게 할 수 있다.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서 포기하느냐, 아니면 강한 진념으로 일어서느냐는 개인의 집념과 그릇 크기에 달려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모험하려는 속성이 강하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비해 이상만 크면 이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얼마만큼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반면에 통이 작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망하진 않지만 딱 먹고 살 만큼만 벌어들인다. 실패도 없고 현상 유지 수준이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큰 것을 찾으려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화하고 물질화하는 힘이 얼마나 크냐이다. 물질화하지 못하면 이상은 이상으로 끝나고 꿈은 꿈에 불과하다. 성공하고자 하는 진념을 가졌다면 성공을 꿈꾸어 볼 만하다. 물론 지금의 시대는 과거 90년대처럼 큰 돈을 벌기는 힘든 세상이다. 개천에서 욕 나오는 시대는 끝이 났다. 바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강한 집념과 가난에 대한 한이 성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에너지 원천이 되었다.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각자의 완성을 위한 시대로 개개인의 재능과 재주가 빛이 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면 돈은 그냥 따라 들어오는 시대가 될 것이다. 한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지금의 시대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재미있게 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들에 꿈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좋다. 물론 개개인마다 성공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물운은 타고나야 한다는 것이다. 버블과 인생 역전, 위기는 곧 기회이다. 작은 흐름은 큰 흐름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개인의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큰 흐름은 비껴나갈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한 그 환경 속에서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날 것이고 운이 안 좋은 사람은 변고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큰 흐름의 균열이 갈 때 이때가 바로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다. 커다란 시스템의 균열이 갈 때 출입구 혹은 탈출구가 생기고 그 틈을 통해 개인은 성공을 하든가 추락을 맛보게 된다. 일본 쓰나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에게는 불행이었지만 한국에게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다. 시스템의 판이 흔들릴 때 누군가는 운이 하락하고 누군가는 운이 상승한다. 조선이 붕괴되어 일본에게 강제 병합될 당시 양반들은 운이 하락했고 노예들은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망해가는 힘에 붙으면 함께 망하고 흥해가는 힘에 붙으면 함께 흥했다. 지조를 지키는 자들은 운의 하락을 맞이했고 변절하는 자들은 운의 상승을 맞이했다. 서양 세력과 일본이 조선에 들어온 것이 천출들에게는 행운의 기회였고 조선 왕조에게는 망조의 시작이었다. 이렇듯 변화의 흐름은 개인 신분의 흥망성쇠를 가져왔다. 버블 현상은 경제 용어로 쓰인다. 실체가 없는 거품 현상으로 거품은 터지기 마련이며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다. 이러한 현상은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버블 현상은 어떤 이에겐 횡재를, 어떤 이에겐 추락을 가져다주는 실체 없는 에너지 흐름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은 주기적으로 있어 왔고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돈의 흐름은 급격하게 바뀌었다. 이때가 신분 상승에 있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다. 큰 흐름의 변화가 시작되고 큰 흐름의 균열이 발생할 때 이때가 바로 운이 교차되는 시점이다. 변화가 크면 클수록 운의 변화폭은 더욱 거세어진다. 이때는 왕이 바닥으로 내려오고 천출이 왕이 되는 세상, 즉 역천의 세상이 만들어진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관념이 순식간에 붕괴되어 버리는 변화이다. 관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지금의 시대는 역천의 세상이다. 역천이란 하늘이 바닥으로 내려오고 땅이 위로 가는 위와 아래가 뒤바뀐 세상을 역천의 세상이라 한다. 땅을 상징하는 여성이 위로 올라가고 하늘을 상징하는 남성이 아래로 내려오는 하늘과 땅이 뒤바뀐 세상이다. 땅은 물질을 상징하고 하늘은 정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땅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이 최고의 가치에 위치하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역천의 세상에는
바닥에 있는 자가 최고의 자리에 앉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세상이다. 돈과 국제금융자본. 돈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을 빼놓을 수 없다. 유럽 귀족들의 돈을 관리하던 유대인들이 지금은 세계의 금융을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유대 금융자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과 유대인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박해를 받았고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건너갔다. 로스차일드가와 록펠러는 잘 알려진 유대인 계열의 가문들이다. 로스차일드가의 경우 가난한 유대인 골동품상이었던 마이어 암첼 로스차일드가 왕실 재정 대리인으로 발탁되면서 유럽 각국의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이후 5명의 아들들이 유럽 각국에 흩어져 각 나라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자본을 증식하게 되었고 로스차일드 은행을 세우면서 그 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돈을 쥔 자가 돈을 잘 알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시스템을 만든 자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생겨난다. 법도 아는 사람이 법망을 피해가듯 어떤 분야든 아는 자가 힘을 발휘하게 마련이다. 로스차일드가의 경우 철저히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번 케이스이다. 즉 전쟁이 이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다가왔고 전쟁을 잘 활용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또한 유럽의 지형과 유럽의 정보를 손에 쥘으로써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최대의 강점이 되었다. 전쟁도 돈이 있어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왕실의 돈줄을 쥐고 있는 자가 전쟁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지고 보면 로스차일드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은인은 나폴레옹이었다. 워털루 전투의 승전보를 가지고 국채를 되파는 수법으로 이들 형제는 막대한 부를 이뤘기 때문이다. 전쟁에 드는 비용을 빌려줌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 전쟁이 곧 돈벌이가 된 경우이다. 이들은 싸우는 양쪽 나라에 돈을 빌려주곤 하였는데 싸움을 부추기고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었다. 유럽의 왕실과 친분을 맺은 뒤 왕실 재정을 담당하고 전쟁을 통해 막대한 부를 형성한 뒤 유럽의 경제를 장악하고 이후 미국까지 진출하여 미국의 경제 시스템을 장착한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다. 석유, 석탄, 광물, 다이아몬드, 금, 은, 동 등 땅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확보하여 큰 이득을 얻었고 이후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설립하면서 화폐 발행권까지 손에 쥐게 된다. 석유, 광물, 다이아몬드, 레저, 유통 등의 사업 분야와 더불어 국제 금 가격까지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금융권을 좌지우지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은 돈과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간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보가 없으면 돈을 벌지 못하고 반대로 정보가 아무리 많고 빨라도 돈이 없으면 돈을 벌지 못한다. 전쟁을 벌이는 것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모두 돈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중근세 유럽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천출에 해당되었다. 목의 혈통을 따르고 음의 속성인 유대인과 여성 에너지는 많이 닮아 있다. 음양론에서는 남성을 하늘, 여성을 땅에 비유하는데 유대인은 땅에서 나오는 금, 은, 동, 석유, 석탄, 다이아몬드 등 광물을 보유하여 이득을 얻었다. 물질과 돈의 가치가 최고인 지금의 시대는 여성과 유대인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 재물은 타고난다. 재물을 얻는 것이 후천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듯 보여도 재물운은 타고나는 것이다. 재물운이 좋다고 얘기할 때에는 재물운 속에 자신의 노력도 포함된다. 재물운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노력하니까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운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누구나 노력한다면 누구나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노력하는 이들이 모두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노력하지만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은 재물운을 타고났다. 재물운이 없는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근검절약밖에 없다. 근검절약으로 살아야만 그나마 최소한의 물질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재물운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카르마가 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들이 한 번씩 감옥에 다녀오는 것은 돈 때문에 생기는 카르마의 결과이다. 최악에는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한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재물운을 타고났다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재물운이 좋아 돈 귀신이 붙어 다니면 그 카르마도 증폭된다.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은 주변에 원수를 많이 두게 된다. 그래서 돈이 무섭다는 것이다. 돈이란 삶과 죽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누군가는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기도 하고 빚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한다. 그만큼 돈에는 수많은 사연과 수많은 사념이 쌓인 채 인간들 사이를 떠돌아다닌다. 재물을 지키는 힘. 사람이 살면서 타고난 재물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지키는 힘이다. 재물운이 좋아서 많이 버는 것과 재물운이 약해서 적게 버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바로 재물을 지키는 힘이 중요하다. 사람의 재물운을 볼 때 재물을 지키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지키는 힘이 강한 자는 재물운이 약해도 빈곤을 면할 수 있고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어차피 인간은 태어날 때 자기 기운에 맞게 모든 운을 타고나기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를 초과하는 운은 가질 수 없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돈에도 만족하기 때문에 재물운이 작아도 재물을 지키는 힘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 재물을 지키는 힘은 근검절약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근검절약조차도 타고나야 한다. 부모가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가난이 뼈에 사무치면 돈에 대한 한이 생겨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추진력이 된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이 재물을 지키는 힘을 타고나지 않으면 빈곤은 대물림된다. 즉 근검절약에 정신이 없다면 잠재적 빈곤층이라는 의미이다. 부와 명예는 타고난 운을 따라간다.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절대 아니다. 타고난 재물복이 약한 사람은 무조건 자신에게 들어오는 돈을 지켜야 한다. 돈을 불려야겠다는 생각보다 돈을 지키려는 생각이 우선되어야 한다. 돈을 지키면서 모은 목돈은 돈을 조금 더 벌어야겠다는 추진력을 만들고 이후 자기 그릇의 한계까지 조금씩 돈을 채우면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승냥이들이 달라붙는다. 조금이라도 모아놓은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 접근하는 인간, 가족을 포함해서 그들이 돈을 털어먹으려고 다가온다. 그래서 돈을 지키는 힘이 재물복보다 더 우선인 것이다. 타고난 재물복이 약하지만 근검절약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재물을 모으고 싶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라. 부부의 기운이 잘 맞으면 둘이 만나 살면서 시너지가 발생하고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것이다. 인연에는 상생의 연이 있고 상극의 연이 있다. 재물운이 약하더라도 하늘은 그 약함을 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주었다. 그중 하나가 배우자이다. 반대로 돈 많은 부자가 배우자를 잘못 만났을 경우 그 돈은 날아가게 된다. 이것이 상극이다. 없는 사람이 돈을 벌려거든 우선 돈을 지키는 힘을 키워야 한다. 다른 말로 근검전략하라는 이야기이다. 빈곤에서 탈출하는 법. 빈곤에도 배움이 있을까? 처음부터 빈곤하게 태어난 사람과 부자로 잘 살다가 망해서 빈곤을 체험하는 사람, 둘 다 빈곤하긴 마찬가지이지만 처음부터 빈곤하게 태어난 사람은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환경을 바탕으로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면 빈곤은 서서히 면해간다. 반면에 원래부터 다 가진 부자가 망해서 아무것도 없다면 삶이 비참해진다. 부자였던 기억을 가지고 부자였던 기억으로 살면 절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다. 망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라는 시그널이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망했던 것이고 그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 또다시 망하고 만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바닥부터 배우면서 올라가야 한다. 이때 자존심은 내려놓고 시작해야 한다. 과거에는 내가 어땠는데 라는 등등의 말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일 뿐이다. 현실의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바닥이다. 바닥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몸부터 움직여라. 바닥에 있는 자들은 몸을 움직여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다. 그리고 자신이 왜 망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자신의 어떤 단점과 모순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반성하고 처절하게 분석해서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답습하지 않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따라서 빈곤의 체험이 다가온 사람은 바닥부터 배우면서 올라가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